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가락과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손의 엄지손가락에 가지고 있는 재능은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관계라고 하는 거는 남들하고의 어울렸을 때 자기 표현 능력이라든지 또는 남들하고 상대와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도 대인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자신감 있게 어떤 것들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어떠한 것들을 개척하거나 또는 도전하거나 이런 것들도 대인관계 능력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은 왼손의 엄지손가락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내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또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구상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중지 손가락은 왼손과 오른손으로 물론 나뉘는데요. 왼손 같은 경우에는 신체 율동 또는 신체 운동 지능,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체 운동 그러면 몸 동작, 테크니컬한 동작 능력, 이런 것들을 신체 운동 능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손 중지는 신체 조작,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손재주, 손의 정교함, 이런 것들이 신체 조작 지능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의 네 번째 무명지 손가락은 청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각 음악, 그래서 듣고 또는 음악적인 감각 또는 악보를 잘 다루는 능력, 악보를 잘 보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도 청각 음악 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손의 무명지 약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자연관찰 도상지능, 자연관찰 도상은 이미지적인 식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자연관찰 지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관찰은 자연 생태계, 동식물,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물론 여기에는 사람도 이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는 자기 이해 재능입니다. 자기 이해 재능은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일을 잘 하겠다, 못하겠다 다짐을 한다든지, 그리고 끈기 있게 어떤 일을 오랫동안 이끌어 간다든지, 자기 의지를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이해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검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죠. 두 번째 손가락은 논리 수리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 수리 재능은 뭐 추리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 계산적인 부분 또는 수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무명지 손가락은 언어 구사 능력, 말하고 듣고 글 쓰고 자기 표현을 하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10개가 있기 때문에 10가지 재능을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중지능 이론에 따른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손가락별로 우수한 재능, 우수재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재능에 따른 예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능이 있죠. 10가지 재능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인관계, 자기애, 공간지각, 논리수리, 신체율동, 신체조작, 음악, 언어, 도상관찰, 자연관찰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두고 저희는 재주 또는 능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재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내리자면 뭐 타인의 기분, 기질, 동기, 욕구를 식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반응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징은 상대방의 음성 또는 제스처 이런 것들, 감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는 능력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을 잘 하거나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잘 어울리거나 하는 것도 대인관계 능력이고요. 또는 함께 공유하고 비교, 연계, 협동 또는 뭐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든지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 또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에 따른 판단, 대처를 잘하는 능력도 대인관계 재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재능이 높은 사람들의 직업군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코치, 관리자,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대인관계 재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대인관계가 약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능은 흔히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확히 이해를 하거나 또는 감정에 솔직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자기 이해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에 솔직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누구 감정이겠습니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거에 따른 상황 판단을 잘하고 하는 것들도 대인관계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으로는 내면의 감정의 솔직함을 통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해결 능력이나 극복하려는 의지력 이런 것들도 자기 이해의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한 자신감과 모험심 이런 걸 통해서 도전을 하거나 추진을 하려는 정신 이것들도 대인관계 자기 이해 재능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승부건성, 의지죠. 의지 또는 승부건성 이런 것들도 자기의 재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정을 통해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아 존중감, 흔히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 또는 자기 효능감, 문제 해결의 극복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재능이 우수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10가지 재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자기의 재능이 과연 재능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자기의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재능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 또는 그 중추적인 그 역할을 도와주는 그런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재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다해서 어떤 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직업군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군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런 직업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능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능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간 지각 재능이죠. 공간 지각 재능은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각하고 이것들을 형상화하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생각만으로만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능력도 공간 지각 능력 또는 공간 지각 재능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해내는 능력 또는 말과 행동보다는 그림이나 건축물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잘하는 것, 말보다는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잘 해내는 것, 이것도 공간지각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만들기, 퍼즐 맞추기, 컴퓨터 게임 등 한번 가본 길 쉽게 찾아가는 거, 이런 것, 위치 기억도 잘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공간지각 능력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 물건을 보기 좋게 배치를 하거나 새롭게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3차원 또는 4차원적 사고와 상상에 의해서 지각적인 경험으로 창조를 잘 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지각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직업군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탐험가 또는 과학자, 기술자, 설계사 또는 여기는 예술가도 있죠. 이런 직업군들이 상당히 공간 지각을 요하는 직업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수리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수리는 흔히 이제 수학 재능 또는 수학을 잘하는 능력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논리수리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숫자, 규칙, 명제 등의 상징체계를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논리수리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과 복잡한 연산 등을 통해서 전략적, 계산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거나 해결하는 것, 전략적, 계산적. 그리고 숫자와 관련된 질문과 수학의 흥미로 논리적으로 근거와 원리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수학과 논리 이런 부분, 그리고 수학, 과학, 논리 등에 관심이 많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좋아하는 능력, 이것도 이제 논리 수리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추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 또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논리 수리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리 수리 재능이 우수한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 무엇보다도 회계사 또는 연구원, 통계학자, 수학 선생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유형들도 여기 논리 수리 재능이 우수한 사람들의 직업군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율동 재능입니다. 다음은 신체 율동 재능. 신체 율동 재능은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몸으로 표현하는 거, 협조를 통해서 신체 율동의 상징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 몸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선수도 이제 신체 율동 재능이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율동을 따라 쉽게 한다거나 레크레이션, 무용, 연극, 스포츠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신체 율동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자 하는 것들도 신체 율동 재능이 우수한 사람들, 또는 신체를 활용한 다양한 동작이 유연하거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신체 율동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 쉽게 몰입하고 그런 거에 쉽게 몰입하고 무용 또는 연극 이런 것들을 내면의 세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표현하거나 스포츠 방면에 뛰어난 능력 이런 것들을 신체 율동 재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 율동 재능의 직업군으로는 여기에 보시면 운동선수 또는 뭐 여기에는 뭐 경호원 뭐 여러 가지 직업군들 있죠.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이런 신체 율동 지능에 따른 직업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신체 조작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 조작 재능은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신체의 일부, 손과 발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작하는 능력, 손재주입니다. 손재주. 그래서 신체를 활용해서 도구 및 기계 조작을 자연스럽게 잘하는 능력, 조작을 잘하는 능력 또는 유연성이 좋아서 섬세한 일을 잘 해내는 능력, 손재주라고 하죠. 손재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물에 흥미를 가지고 손으로 조작해 분해 조립을 잘하는 능력 이런 것도 신체 조작 재능. 여기에는 피아노를 치거나 진흙공예, 종이공예, 손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신체 조작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 조작 재능이 우수한 사람들이 어떤 직업군을 갖는지를 살펴보자면 여기에는 뭐 공학자, 변호사, 아니 조각가, 외과 의사, 악기 연주, 도예가, 건축가, 마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직업군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각음악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음악은 귀로 듣고 또는 음악적인 감각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악적인 상징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청각음악 재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각음악 재능 안에도 악보를 잘 보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또는 악기 연주를 잘 하거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특징으로는 리듬, 음의 높이, 음색, 진동 이런 음악적 감각이 좋은 것도 청각음악 재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다루는 거, 음악적 창작을 하거나 감상을 즐기는 거 이것도 청각음악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작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각음악 재능에. 그래서 물건을 두드려 소리를 내보거나 음악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청각음악 재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음악적인 가사의 예술적인 표현을 잘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술가들 중에도 보면 이제 청각음악 재능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음악 재능의 직업군을 살펴보자면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작곡가, 반주자, 음악, 음향 기술자, 음악 치료사, 연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뭐 요리사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술적인 부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언어 구사 재능인데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능력 이것만 가지고 언어 구사라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 보시면 정의를 보자면 말과 글이라는 상징 체계를 통해서 언어적인 기능을 잘 활용하는 능력 이것도 언어 구사 능력 또는 재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을 잘하거나 그걸 가지고 표현을 잘 해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에 대한 이해 및 외국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소화를 잘하는 능력 이것도 언어구사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이나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전달을 잘하는 능력 이것도 언어구사 재능입니다. 또는 읽기, 쓰기, 말하기, 이해하기
언어 전반에 걸쳐서 재치와 흥미가 많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독서를 좋아해서 어휘력이 뛰어나거나 의사소통이 원만한 재능, 이것도 언어구사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구사 재능이 높은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 당연히 연설가도 있고요, 기자도 있고, 영업사원 또는 전문 직종, 여기는 강사도 있습니다. 말 잘하는. 그리고 또는 소설가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과 또는 말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직업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상관찰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상관찰 재능을 정의를 하자면 이미지에 대한 상상력을 구체화하거나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느낌을 시각화하는 능력, 어떤 느낌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내는 능력을 도상관찰 재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식별과 관련한 감각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잘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을 어떻게 그 이미지를 바꿔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각적인 부분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생각과 느낌의 방법이 좋은 것도 도상관찰 재능, 또는 시각적으로 비춰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방향과 접근이 좀 다양한 거, 이런 것들도 시각 도상관찰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상관찰 재능이 우수한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걸 관찰을 하는 사람들 또는 평론가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떠한 대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환경운동가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는 수의사도 있고, 또는 여기는 약사, 한의사도 있습니다. 카운슬러도 물론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직업군들이 도상관찰 재능이 우수하면은 훨씬 더 유리한, 심지어 심리치료사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자연관찰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관찰 재능은 정의를 먼저 드리자면 자연세계 동식물에 대한 관심과 자연현상의 원리를 탐구하여 적용하는 능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 생태계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재능, 좋은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자연 생태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나 흥미가 많거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연을 접하거나 동식물 또는 식물을 상대로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자연에 함께 했을 때. 그리고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공유하거나 호흡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자연관찰 재능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관찰 재능이 우수한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 물론 이제 생물학자, 과학자, 고고학자, 화가, 감정사, 이렇게 조경사도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는 보면 카운슬러도 있고요, 또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작가나 대중연설가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관찰은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 또는 그런 거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10가지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다중지능 이론을 지문에 연관시켜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최초로 발표를 하였고요. 그 다중지능 이론을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중지능 이론을 가지고 저희 지문에
마치 자중지능 이론을 연구하신 이 분들이 지문을 연구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 재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재능, 자기의 재능, 공간 지각 재능, 논리 수리 재능, 신체 율동 재능, 신체 조작 재능, 청각 음악 재능, 언어 구사 재능, 도상 관찰 재능, 자연 관찰 재능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각각 손가락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0가지 재능에 어떤 손가락에 어떤 지문 유형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지문콕 프로그램에서는 10가지 지문 유형을 넣으면은 어떤 유형이 가산점이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분류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재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도구 중에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정밀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10가지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